유창성 장애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니고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중요한 도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창성은 바로 이 말과 흐름과 리듬 그리고 속도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흐름이 끊기거나 불규칙하게 변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유창성 장애라고 하고, 대표적인 형태로 말 더듬 그리고 속화증이 있습니다. 말더듬증은 전 세계 어디에나 나타나는 흔한 의사소통 장애로 전체 인구의 약 1%가 현재 말을 더듬고 있고, 일생 중 경험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5에서 15%까지 이릅니다. 대개 2세에서 6세 사이 언어가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에 처음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건 비유창성을 보이는 아동의 약 80%는 별다른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는 지속되거나 심해져서 실제 병리적 말더듬으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정상적인 말의 흐름 속에도 누구나 가끔 반복이나 머뭇거림을 보일 수 있는데,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긴장된 상황에서 뭐 이런 소리를 붙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형상들은 대부분 정상 범주 안에 속합니다. 그러나 음이나 음절을 반복하는 횟수가 많고 소리가 길게 늘어나거나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며, 더 나아가서 얼굴이나 목에 긴장이 동반되거나 말을 피하려는 행동이 생긴다면 이는 병리적 말더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가족 중에 말더듬 이력이 있는 아동이라면 전문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더듬의 특징적인 행동을 보면 처음에는 짧은 단어 반복에서 시작해서 점차 음절, 소리 단위로 반복이 늘어납니다. 이후에는 한 소리가 길게 늘어나는 연장, 그리고 발성과 호흡이 멈추며 말소리가 나오지 않는 막힘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핵심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말더듬을 피하려는 도피 행동이나 아예 특정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회피 행동으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 눈을 세게 감거나 불필요하게 한숨을 쉬거나 특정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말더듬을 강화시키고 삶의 불편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창성 장애인 속화는 말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져서 말의 흐름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어색하거나 조음이 부정확해서 청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말더듬과는 달리 긴장인과 막힘보다는 속도와 언어 조직의 문제가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더듬이나 속화의 원인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전소인 뇌 연어기능, 협북 문제, 언어 발달 속도, 산출 능력 간의 불균형, 가정사회 환경, 심리적 요인이 서로 얽혀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선천, 후천적인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치료는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아기에는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보이고, 말의 속도를 줄이고 차분한 대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령기 아동이나 성인은 말의 흐름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기술, 불안과 회피를 줄이는 심리적 중재가 병행됩니다. 속화증의 경우에는 말 속도를 줄이고 문전 계획과 자기 모니터링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이의 말을 억지로 고쳐주거나 천천히 말하라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먼저 여유있게 말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아이가 말할 때 끝을 대신 말해주지 않고 충분히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를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질문보다는 진술을 늘려서 대화의 압박을 줄여주는 그런 행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유창성 문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삶의 질과 자신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심한 경우에는 조기평가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의 유창성은 단순히 잘 말하는 기술이 아니고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교정하셔서 아동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